자, 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5위 또 포스코피처럼 시가총액 13위짜리 종목군들도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그만큼 확장된 가운데서의 흐름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오늘 어찌됐든 미끄러지면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예, 결론은 포스코피처엠이나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주봉에서 다시 한 번씩 보고 설정 범위 이제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서 오늘 발굴된 종목군들의 변동성 기준 잡아드릴 거고, 그다음 나머지 종목군들 하나씩 들여다 볼 거예요. 일단은 수급 범위까지 놓고 봐야 되니까 오늘 뭐 변동성 나온 쪽 종목군부터 간단하게 하나씩 볼까요? 간단하게. 일단 여기서부터 보죠. 뭐 포스코퓨처엠이 검색계 나온 거는 굉장히 좀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와서 거기서부터의 흐름으로 따진다면은 좀 멀리 고점에서부터 눌려지면서 마감된 기준이 되고, 아마 34만 원대에 아마 포착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미끄러져 내려온 그 흐름이 됐을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전일 대비해서의 기준으로 놓고 보자.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요때 34만 원, 34만 500원 요때도 떠 있었어요. 떠 있었던 기준이고, 거래가 그만큼 터져 있었고, 거래 터진 상태에서의 흐름인데 하여간에 쭉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진 부분은 아쉽습니다. 거래량 부분은 가장 최근 거래 기준에서 일본 기준에서는 뭐 충분하게 거래가 수반된 기준인데 아쉽죠. 윗꼬리 부분이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뭐 매물벽에 부딪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매물벽 자체의 기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대형주의 기준은 그 매물벽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뭐 특히 이제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7%, 주요 주주 68%, 75%의 기관들 지분 빼고 하면은 그렇게 개인들에게 물량이 많이 떠넘겨져서 거기가 이제 뭐 버거울 정도 수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앞전에도 말씀드린 게 34만 원과 35만 원의 기준, 34만 원과 35만 원의 기준,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게 4월이에요, 사실. 4월 이전에 좀 밋밋거리고 있다가 주봉에서 다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4월 19일 날 정점을 찍은 거죠. 정점을 찍고 지금 21%나 미끄러져 있습니다만, 2차 전지 극대형주 기준에서는 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를 제외한 나머지 2차 전지 종목군에서는 가장 고점 대비해서의 방어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코퓨처엠으로 압축의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을 잡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는 더 실려야 돼요. 최소 거래 부분이 변동성의 확장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 200만 주 이상 최소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거래 대금은 최상위 5위 안에 들어옵니다. 5위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매물에 부딪혀서 미끄러졌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혹은 뭐 이렇게 33만 원을 이거 뭐 매물벽이에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 쪽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리고 특히 이제 일봉에서 꼬리 너무 길어서 짜증스러운데 주봉의 기준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또 갭 만들어 놓고의 흐름, 상승장악 확인형의 흐름, 거래 수반의 흐름, 손바퀴 문을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죠. 뭐. 네. 그렇게 보시고 35만 원 위쪽에서 종가가 형성된 게, 우리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41만 원대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요날 쉬고 여기서부터 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편입하셨을 때 35만 원 위쪽은 하나, 둘, 3거래일. 그리고 꼬리 달린 날 4거래일. 뭐 5거래일? 최대 잡아줬을 때 5거래일, 6거래일? 35만 원 위에서는 6거래일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의 기준이 대부분의
90% 이상의 분들은 수익 기준인 거예요. 34만 원 넘기는 순간부터 또다시 수익이에요. 그 앞전 뭐 작년부터 갖고 온 거 뭐 올 초 18만 원에서부터 산 거 다 여기서 정리 끝난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입하신 분들도 이 엄청난 수익, 단기 수익 다 차익 실현 끝난 거고, 재편입에서 버거운 물량의 기준이 요 가격이다. 요 가격인데 오늘 꼬리 달려서 너무 짜증스럽지만은 일단 뭐 주간 단위에 대처하고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흐름이었다는 거. 장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었죠. 꼬리 달려서 제일 짜증스러운 그 기준입니다만 가장 강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은 요 부분을 앞선 거래량의 기준을 돌파하고 넘기면 돼요. 그 최소 범위는 150만 주인데 150만 주만 터져도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 수준에 놓여지는 것을 오늘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셨으니까. 근데 요거 갖고는 밋밋하다는 거예요. 150만 주 가지고는 7% 상승에 대한 안착 기준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 최소 200만 주 터지죠. 200만 주 터지고 꺾여져 내려오는 경우는 드무니까. 200만 주의 거래가 터졌다. 거래대금이 7천억 이상 터졌다.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들어오고 3위 전후에 놓여지고 그 이상으로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양봉의 기준이지 음봉 떨어지면서 그런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드물다. 결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꺾여져서 돌렸고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영선 위쪽의 흐름이 연출이 됐고 그런 가운데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라붙었고 프로그램 쪽이 뭐 아주 긍정적이지 못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존의 손바뀜의 흐름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해석은 하지 않는다. 38만 원 선을 오히려 명목 가격 기준에서 40만 원 올라가기 전에 한 번쯤 뭐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갭이 나왔다는 거는 그 갭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이 세게 미끄러졌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요 갭이라는 부분. 그래서 요 38만 원을 메꾸러 가는 그 시점의 기준에서 한번 거래를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대밀린다, 미끄러져 내려온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그렇게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요 단계별로 요 가격들 올라서는 그 흐름을 손바뀜 또 매수 강도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 구간, 요 갭의 구간에 대한 의미, 갭 하락이었으니까 그 의미를 한 번쯤 되뇌어 보자. 그러니까 이때 거래가 충분하게 좀 터지는 모습을 좀 보자. 만약에 요 앞부분의 흐름에서 여기는 중립 범위로 봐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강세에 다 같이 연동돼서 움직임이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 앞부분의 요 흐름을 막연하게 뭐 매물벽입니다. 여기 못 들어요. 여기 뭐 부딪힐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거래만 터진다면야 뭐 200만 주까지만 터져준다면 땡큐. 최소 범위 150만 주만 터져줘도 땡큐. 그렇게 해서 어지간해서는 거래가 급감하지 않는 한 34만 원, 35만 원에서 거래가 아주 급감하지 않는 한 가져가자. 다른 쪽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이든 뭐 LG화학이든 우리 쪽이 가지고 있는 쪽 그거 이외에 이제 뭐 에코프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오늘 LNF의 기준도 볼 수 있고요. 뭐 코스모 그룹주들도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또 엇박자의 기준이지만 포스코 그룹주들의 또 동반적인 강세 그런 부분 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규 편입 쪽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응? 만약에 짧게 단기 매매를 하고 싶다 올라오면 딱딱딱 끊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군들 보면 돼요. 좀 거래가 모자르다 해도 코스모화학이든 뭐든 이런 종목군을 들여다놓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이 일간 단위 기준에서 꼬리가 달린 부분이 짜증스럽지만은 전일 대비해서 7%의 강세를 아주 가볍게 나타내 주더라.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어찌됐든 3%대 강세로 마감이 되더라. 그러다 보니 바로 장중 기준에서도 수익으로 다 돌려진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조금 더 위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36만 원, 37만 원, 38만 원. 그러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도를 먼저 나무라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반성을 좀 하셔야지.
반성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전략 기준을 너무 촘촘히 잡지 않고 조금 한 발짝 뒤로 잡겠다. 무슨 얘기냐면 차익 실현,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의 차익 실현, 전체 매도 올해 들어 2번 매도 사인 나갔고, 재편입의 기준에 윤정두도 흥분을 했죠. 여기서부터 윤정두를 두고 갈까봐 요렇게 요꼬리 달고 양봉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따라붙어서 밀릴 때 잘라내드렸어야 되는데 추가 편입으로 단행을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차분하게 향후에는 대처하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다 잘랐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체 뭐 거래의 이 흐름, 그러니까 AI 종목군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래 터지고 움직이다가 거래 급감한 이후의 흐름 냉정하게 잘라드리잖아요. 여기서 무슨 뭐 소설 쓰고 무슨 뭐 하락을 벗겨냈어요 부터해서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 둘 다 할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수급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거래 대금이 터지고 강세 흐름이냐. 근데 그 부분을 해석을 못할 때에 생각해내는 부분인 거고.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 월봉에서는 뭐 작년 거부터 해서 다 들여다볼 거예요. 작년 거부터 해서 뭐 아주 먼 길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월봉 기준은 예를 들면 이렇게 요 정도? 월봉 요 정도? 요 정도로 봐야 되나요? 잠시만요. 크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림이 이왕이면 잘 보이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달에 거래가 좀 감소하긴 했지만 거래대금 기준을 같이 설정을 해서 놓고 볼 거고, 요 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놓고 볼 거고. 그래서 앞전에 이제 월봉 기준, 월봉 미리 볼까요, 여러분? 자,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 이제 문자 이거 다시 한 번 더 잘라줘 버겁더라도. 요 두 개 뭐 세 줄로 하지 말고 세 줄로 할 것 같으면 넉넉하게 세 줄로 하면 이렇게 안 되겠지.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자를 때 처음부터. 세 줄로 자르려면 세 줄로 딱 잘라서 제대로 보이게끔. 이게 뭐야? 내 눈도 아픈데? 원래 이 사이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억지로 들리다 보니까 눈만 아픈 거지. 그죠? 그 자르시는 분 다시 다 잘라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해놓으면 뭐 할 거야? 30만 원대, 뭐 32만 원, 뭐 또 30만 원 이탈된 29만 5천 원 이 범위에서도 우리는 5월 중순에 잘라내는 게 아니라 편입을 하고 기존의 여타 2차 전지 부분은 전부 정리를 해서 LG화학과 퓨처엠으로 압축을 한 거죠. 저평가냐? 저평가 절대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PL 밴드나 PBR 밴드도 PBR 같은 경우는 뭐 최상단이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요 순서입니다. 어제도 방송 온 거 요 순서 다 잡아드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 기본적 분석은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한 발짝 뒤에서 성장성은 나중에 본다라는 거고, 기술적인 부분의 수급 논리 그리고 심리 논리, 그 심리적인 부분이 요거라는 거죠. 5월 23일 날 포스코 퓨처엠 증권가 호평, 이거는 실질적인 당장의 펀더멘탈이 지금 개선돼 있어요. 뭐 이 개념이 아닌 거고, 말 그대로 앞으로 성장할 거예요. 앞으로 뭐 연간 양극재 매출이 올해 3조 3천억인데 2025년도에 8조 7천억이고요. 지금 받아놓은 수주만 100조에 달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객관적인 데이터이긴 한데 그게 저평가를 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심리로 놓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저평가라는 거는 현대차처럼 지금 실적이 13조 영업이익이고 순이익이 10조가 넘는데 시가총액 개뿔이나 무슨 40조 50조다. 지금 2억 1,300만 주짜리잖아요. 그 지금 얼마예요? 45조? 얼마 안 된단 말이지. 그런 걸 저평가로 보는 거고. 얘는 이제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내용은 이슈에 불거진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이제 요 부분에 거래대금은 주가의 선행 또는 동행한다. 거래대금 터지면서 작년부터 올해 또 올해 1월 26일 거래대금 터지면서 스타트.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대금 둔화된 상태에서 주가도 둔화된 건데,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의 거래가 130만 주,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2위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확장됐던 거예요. 꼬리가 달리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도 올해 들어서 거래대금이 1조에 달했단 말이에요. 그 1조에 달했던 종목이 오늘 거래가 터졌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4천억.
그러다 보니 거래가 이제 둔화된 속에서 앞전에 그 탄력처럼 양봉으로 쭉 뻗어서 가져가지를 못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매물벽에 부딪혀서 뭐 밀릴 거에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서 어찌됐든 매수 강도의 흐름보다 매도의 흐름이 윗자락에서는 이제 일부 나왔기 때문에 꼬리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매물벽을 논할 만큼의 엄청난 물량이라 뭐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든 거래가 선행 또 동행한다. 그리고 이 포스코 피처엠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 7월 28일 날 GM사의 공급 계약 그리고 삼성 SDI의 또 그 LG에너솔루션의 공급 계약 이제 포드사하고의 공급 계약이 상반기 중으로 나올 걸로 다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6월 이전이겠죠. 작년 9월부터 그 미팅이 진행됐다라는 거는 뭐 보도자를 통해서 나왔고 조회 공시 요구에 답변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작년 7월 28일 날 포스코 퓨처엠 그 이전에 2차 전지 움직인 거는 7월 13일 날 시간에서 에코프로 실적 발표 나오고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 나오고 에코프로 BM 급등 에코프로 상한가 그게 7월 13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7월 25, 26일 날 금양이 밑도 끝도 없는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어요라는 이슈 불거뜨려 놓고 이틀 연속 상한가 만들어 놓은 거. 그 상한가 만들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원통형 배터리 보도자료는 나왔다고 상한가 가면은 아무 데서나 다 보도자료 내지 왜? 응? 결론적으로 이 흐름 기준에 어찌됐든 7월 28일 날 실질적인 13조 원이라는 그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날 20% 움직입니다. 19%. 그러니까 이때가 시가총액이 9조짜리예요. 시가총액 9조짜리가 20%에 달하는 변동이 나온다는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뭐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고 그 이후에 8월 중순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IRA 미국의 IRA는 정치 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뭐 문제가 된다. 또 올 초에 주가 올라오는데 왜 올라가 했더니 유럽의 IRA급의 중국 제재 방안이 나온다. 그거는 이슈잖아요. 그 이슈지 그것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엄청난 수주가 실질적으로 새로 나오고 그건 아니잖아요. 결론은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고 그 실질적인 이슈 범인 진짜 IRA에 관련해서 중국을 두들겨 패서 북미의 원자재만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유통망을 갖고 있는 쪽이 누구냐 했을 때 포스코 그룹주라는 거죠.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외교한다고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놨었잖아요. 그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벌을 받았고 지금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랠리가 가장 강도 있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풍문에 관련된 내용이 포드사 회장과의 미팅. 그런 미팅 부분 9월달에 이미 미팅을 했다라는 게 이제 10월달에 보도 자료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시를 낸 거고 그 다음에 뭐 실적이 끝내준다 나왔는데 저평가는 아니고 결론은 그런 기준점의 흐름들을 다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모르는 전화번호 안 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부 이제 그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펀드멘탈에 지금 현재로서는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 엄청난 수익 범위들을 뒤로 하고 23년도에는 좀 주춤했죠. 올해 초에 1월 26일까지. 25일까지가 25일이 이제 연휴 지나고 첫 거래일인데 25일 날 잘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25일 날 1월 25일 날. 그리고 이제 25일 날 저는 2차 전지가 뜰 줄 알았는데 못 떴고 26일 날 2차 전지가 뜨는데 누가 스타트해요? 포스코 퓨처엠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11월 달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아요. 다른 쪽은 뭐 에코프로도 10월 달 10월 둘째 주에 정점 찍고 조정받을 때 포스코 퓨처엠 추가 강세를 띄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11월 이후에 12월 1월 달에 급격하게 2차 전지 비중을 줄였어요. 이번처럼 압축하고 비중 줄이고 그렇게 해서 설 연휴 전후에는 비중이 50% 전후에 2차 전지 비중이 거의 뭐 25% 거의 뭐 대부분 줄여놨죠. 뭐 LG화학하고 포스코피처럼 두 종목만 딱 있었으니까 그 기준에 이렇게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6위, 미국 그 기업 시가총액 5위였단 말이에요. 6위, 5위. 글로벌 시장에서 6위, 미국에서 5위. 근데 이게 순위에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올 1월 달까지 저점 찍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우리 연휴 때 테슬라가 가격 반발력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 테슬라 뭐 하루에 10%씩의 폭등이 나와요. 그래서 67% 밀렸다가 되돌리는 과정 속에 그 스타트 범위를 잡아준 게 누구다? 이 순위에도 없던 테슬라가 이제 순위에 다시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1월 26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14.22% 그게 우리나라 2차 전지 시발점이에요. 그날 우리는 12번의 매수세인 나갔고 우리는 12번의 매수세인을 낼 정도로 비중을 그 이전에 가볍게 했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18만 원이 이탈돼서 17만 원 공방하고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손절을 하고 앉아 있었다면은 매수세를 못 드리죠. 근데 이미 위에서 상장 부분을 정리를 했고 2차 전지 전체적인 정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1월 26일 날 12번의 매수세인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스타트인 거고 그 이후에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8% 지금은 우습죠 8%가. 근데 아니에요. 그 당시 기준에 에코프로 BM의 8%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 테슬라의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하고 오늘 날짜 기준에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에 테슬라를 좀 요거 원고 작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 테슬라의 이러한 폭발적인 아랫단이 일봉이고 윗단이 주봉이거든요. 이러한 폭발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들여다본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주봉하고 일봉하고로 기준을 잡아놓을게요. 일봉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인 거예요. 이 주봉의 이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봉과 주봉을 보여드리면서 포스코 퓨처엠의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고 이게 1월 26일 18만 5천 원의 라이브 방송에서의 편입 기준이에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게 12번 문자나요. 12번. 20만 9,500원 찍을 동안에 남들은 지들이 여기서 다 바닥에 손절했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못 주고 오히려 반등 나올 때 야 이거 반등이 기회입니다 다 팔아버리자고 한 거죠. 우리는 오늘 같은 날도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고 매수를 들어가는데 매수를 들어가는데 물량 다 던지세요. 이거 이제 끝났습니다. 그게 1월 26일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분봉에서 이렇게 계속 치고 들어올 때 따라 붙었고 오늘은 꼬리 달린 게 좀 아쉽지만 주봉에서의 기준을 잡아보자. 그리고 이게 진짜 IT와 자동차에 밀려서 힘을 못 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적절한 구간의 최악의 경우는 손절을 하더라도 왜 다른 쪽 주력이 더 강하다면 그 주력을 우리는 놓치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또 만회하면 되니까 마지막 물량은 놓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마지막 물량을 놓아주고 뭐 하고 잘 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조금 이따 이것도 보여드릴 건데 어제 기준에서 저거 보여드릴게요. 어제 기준. 뭐 오늘 것도 필요도 없어. 어제 거 보면 그냥 답 나오죠. 어제 기준에 비교 차트를 그냥 편하게 저렇게 잘라드리니까 여러 장 안 들어가고 뭐 원고도 뭐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빨리 나가라. 빨리 시간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자자자 빨리 예. 시황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증시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유럽하고 일본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뭐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윤정도가 다 보고 있으니까. 부채 한도 뭐 미국에서 상향 안 하면 어떻게 다 겪었던 내용이야. 아무 영향 없어요. 상향 될 거고 상향 안 된다 해도 일시적인 충격 이외에 아무 영향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 원고 쓰시는 분 이것도 하나 더 보세요. 향후에는 요 위에 거 있죠. 요 위에 박스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라고. 그러면 그림이 더 커질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초록 색깔 선이 요 색깔도 이제 좀 맞춰 주셔야 돼. 예? 아시겠죠?
요 색깔 좀 잘라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맞춰놔야 돼.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초록색인데 프랑스 파란색으로 바꿀까요? 프랑스 하면 파란색이 떠오르지 않나요? 예. 하여간에 검은색이 일본인데 결론적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 21년도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유럽과 일본 다 넘긴 거예요. 다우지수도 거의 뭐 3,000포인트 수준까지. 우리나라만 유독 2,567에 있는데 그래도 어디야? 굉장한 기회가 있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2차 전지의 흐름도 그냥 막연하게 미끄러져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기억을 잘 해보세요. 지금의 스타트가 올해의 스타트처럼 테슬라의 가격 반발력에 연동이 된 추세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테슬라 차트도 뭐 짤막하게 빨리 볼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테슬라의 차트의 기준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쭉 깨져서 여기까지 내려왔던 부분이 상당히 돌렸는데 주간 단위에서 지난주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기준에 탄력을 주고 일단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넘긴다면은 뭐 사실 뭐 앞전에 그러한 종목군들 전체의 그 강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요 기준에서. 그러니까 요게 테슬라의 기준이에요. 요게 지금 요게 주봉의 기준에 나빠요 안 나빠요? 절대 안 나쁘죠. 나빠요 이게? 안 나쁘잖아.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준에 주봉의 흐름이 흘러가던 것이 이제 멈췄고 얘가 조정받을 때 2차 전지가 조정받은 게 아니라 그냥 비이성적으로 계속 초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뭐 심한 경우에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코스모 화학이 탄력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코스모 화학이 얼마 50% 가까이 밀렸다가 돌린 거예요.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45%예요 지금 마이너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 뭐 코스모 화학이 대장입니다. 8% 올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와서 그 친구들은 코스모 화학을 오늘 산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으면서 오늘 살짝 반등 나온 거를 대박 났다고 그렇게 뻥을 친다라는 게 차트에 다 나오잖아요. 어디서 살 수 있어서 8% 수익을 오늘 하루 빼고는 얘를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지금 마케팅 한다는 건 벌써 이미 저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야 돼. 그래 결론은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에서처럼 올해 초에 뭐 5분봉에 이렇게 깔끔하게 올랐으면 제일 좋은데 이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추세 범위가 이 하루에 뭐 14%대 오른 그 흐름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흐름 이후에 1월 31일 날 전략 매도를 처음 냈어요. 올해 들어서는 1월 31일 날. 왜? 갭상승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 23만 4,500원이 저게. 14% 올라올 때 다 손절하세요. 정리하세요. 지금 아니면 못 나옵니다.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 12번의 매수와 함께 비중을 확 늘려놨고 그리고 1월 31일 날 전량 차익 실현 1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대장입니다 하고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 BM이 대장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얘는 비중 유지하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은 그대로 비중을 갖고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15% 10% 포트 비중을 가져가고 나머지 변동성 매매 하려고 했던 종목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가 있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었다. 그럼 그거 뭐 차익 실현하고 변동성 매매에 집중하는 쪽은 누구다? 당시의 기준에 이제 에코프로가 1조, 2조 6천억까지 거래 터졌으니까 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월 달 이후에 본격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터집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터집니다. 언제요? 4월 13일 날 우리가 포스코 DX 들어가는 날. 포스코 DX 1,770원에 들어간 날. 그날부터 포스코 그룹주들은 다 터진 거예요. 싹 다. 그 전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움직임 좀 나왔었고요. 뭐 포스코 엠텍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근데 걔도 고점 대비 50% 빠졌어요. 응? 결론은 이게 지금 4월 중순 지금 한 달 전이 이 가격이야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가격보다 낮아요. 이게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엉엉엉 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나와요. 다른 종목은 엉엉엉 우는 구조가 나올 수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만큼은 엉엉엉엉 하고 울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결론은 이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의 편입을 스타트로 우리가 잡은 것이다. 이때 장대 양봉 이후에 차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흐름을 가져왔다. 그리고 4월달 본격적인 랠리 이후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멋들어지게 이 수익 범위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4월 17일 포스코 DX 월요일날 상한가 갔어요. 우리가 13일날 목요일날 편입하고 금요일 하루 추가 편입하고 월요일날 상한가 가고 18일날 19,000원대 올라와서 80%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19일날은 포스코 퓨처엠이 42만 2,500원 최고점 찍고 밀릴 때 전량차익 실현이죠. 이때도 36만 6천 원뿐이 안 돼. 4월 17일 날도 40만 원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이날 가입하신 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았을까? 뭐 많을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럼 이날 가입하신 분들이 41만 원대 전량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량차익 실현을 했으면은 지금의 위치에서 4월 20일 이후에 21일부터 재편입했을 때 지금까지 기준에 조금 많이 버거웠던 부분이 있지만 시장 자체가 5,800에서부터 얼마? 2,580에서부터 1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코스모 화학의 45%, 50%, 포스코 엠텍의 50%그 조정을 감안했을 때 퓨처엠은 뭐 훌륭한 거죠. 정확히 요 가격에 정리 끝낸 겁니다. 41만 4천 원 수준에서. 이때도 최고 좀 놓쳤다고 엉엉 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었고 팔려고 해도 안 파는 분도 계셨고 근데 결국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8짜리에선 팔아야 되는 게 옳다. 그리고 조금 일찍 이제 잡아드렸는데 결론적으로 4월 19일 이후에 일찍 잡아드리고 또 5월 달에도 이렇게 계속 뭐 지금 가격보다 위에서도 떴었어요. 검색기에서 떴었는데 그때 해석이 뭐였죠? 결론적으로 검색기에서 이렇게 계속 뜰 정도의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타 2차 전지를 많이 줄였는데 2차 전지 싹 자르고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두 종목으로 가져가는데 결론적으로 2차 전지를 완전히 버리지 않을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포스코 퓨처엠 지속적으로 가져간다. 밀리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해드린 거고 그 이후의 흐름들이에요. 그 이후의 흐름들을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보자 계속 요게 이제 정점 찍기 직전이죠. 정점 찍기 직전 14일 뭐 17일 모를 때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 전부 설정을 해드렸고 25만 원의 목표 주가 지금 생각하면 뭐 우습죠. 27만 원의 목표 주가 다 뚫은 거 아니에요. 싹 다. 그리고 28만 원 목표 주가 30만 9천 원 목표 주가 그냥 다이렉트로 다 뚫은 거예요. 언제? 4월 달에. 37만 원 목표 주가 드릴 때에도 이거 정신 나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41만 7천 원 목표 주가 이렇게 드렸을 때도 이것도 정신 나갔다 했다고. 이게 4월 14일. 근데 결국은 다 뚫리고 42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42만 2,500원. 그럼 마지막에 이제 45만 6천 원 드렸는데 여기선 꺾였잖아요. 꺾였으면 꺾인 거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의 기준 설정하면 돼요. 지금에 와서. 그럼 여기도 이제 정리를 너무 많으니까 차트를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요 기준에 4월 14일 날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 목표주가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바로 치고 가요. 바로바로 쭉쭉 뻗어서. 그러고 나서 요 흐름이 여기까지. 주봉의 기준에서는. 이거 일봉이고 주봉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는 여기까지의 흐름으로 이렇게. 주봉에 대한 목표주가의 설정 범위까지 다. 요거 다 넘긴 거 아니에요. 이게 23만 원의 기준. 27만 원. 결론적으로 요 주봉 차트가 뭐 3월 7일인데 요거 빼고 3월 7일 거 너무 멀리 있으니까 빼고 이렇게 37만 원 주봉 그리고 41만 7천 원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일봉의 주봉 위치에 얘를 좀 옮겨 놓을게요. 옮겨 놓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일봉의 주봉 이 일봉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진짜 저렇게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이 돌파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봉에서도 보여드린 요 위치에 가격대가 1월이네요. 1월 달 것도 뺄게요. 얘도 뭐 1월이네. 1월 달 거 뺄게요. 그리고 27만 원 정도 주봉의 위치의 흐름 이게 언제예요? 2월도 뺄까요? 몇 월이에요 이거는?
4월이니까 4월에 맞춰서 넣어놓을게요. 4월 14일. 그래서 2월 그리고 4월 10일, 4월 14일, 41만 7천 원까지. 이렇게 두 개 넣으면 되겠네, 그죠? 37만 원입니다. 41만 7천 원입니다. 그게 다 떼어 넣은 게 됐어. 그렇게 하고 이게 4월 17일이고, 얘 빼내고 주봉 기준 그리고 월봉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월봉의 기준에 60만 원까지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월봉의 기준에. 그래서 월봉의 60만 원 요거를 지금 잘라 보겠습니다. 어떻게 6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자, 월봉의 기준에 빠르게 자르고 포스코 피처엠 그렇게 해서 똑같은 그림으로 똑같이 자르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 기준이 되고요. 저 기준의 위치가 요 자락이었어요. 요 자락. 요 자락의 위치인 거고, 요 자락의 위치에서 설정 범위를 요 바로 직전에 고점 라인, 그러니까 27만 원하고 요 18만 원하고의 기준, 18만 원, 여기가 27만 원. 그렇게 되면 9만 원의 기준이니까 36만 원이 그래서 나오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1차적인 부분이. 그건 다 넘겼죠. 그리고 요 부분의 기준을 뭐 대략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그럼 10만 원의 기준점하고 중간 라인의 기준이 있지만 얘를 이제 뭐 배제하고 나면은 27만 원, 17만 원이니까 그게 17만 원 해주면 44만 원의 목표. 아까 명확히 따지면 이제 뭐 한 단계 더 낮춰서 보게 되면 얼마까지 잡혔어요? 45만 원대까지 잡힌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데 결국은 뒤돌아서 보니 한 달만 딱 그 흐름이 거래가 둔화돼 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둔화되면 쉬어가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그리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시장 수익률을 넘기지 못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시장의 정점이 여긴데 이 정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이 위치에서 주가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거래대금의 힘인데, 이 거래대금이 없으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아닙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들어올려는 게 5월 달에만 거래대금이 둔화됐을 뿐이에요. 요 거래대금 둔화된 부분이 살아나 준다라고 한다면 요 기준의 흐름, 그리고 갭에 대한 요 기준의 흐름, 갭에 대한 목표 주가의 설정 보면은요, 요 기준의 흐름 전부 다 도달이 된다. 그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의 위치로 재해석을 한다면 갭 목표는 얼마? 목표 얼마예요? 조금 전에 계산했잖아요. 44만 원의 기준이 목표가 됩니다. 이번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되죠. 요 기준을 넘기는 설정 범위 목표 44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앞전에 그 갭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달라져도, 바뀌어져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도 다른 애들은 반등이 나와도 코스모와 마이너스 45%인데 얘는 반등이 나와서 얼마요? 반등 나와서 지금 21%. 장중의 기준이면 20% 조정도 안 나온 거예요. 제일 똘똘한 종목 우리가 제일 잘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윤정도예요. 그게 윤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제가 더 좋아 보여요. 에코프로 좋다라고 에코프로 매달려 계시던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말고. 우리는 진짜 시장에서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에코프로를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변동성 종목으로 계속 공략을 했는데 아주 무소리를 만큼 냉정하게 에코프로 확 잘라내죠. 더 이상 안 봅니다. 왜 봐요? 그걸 왜 봅니까? 라고 잘라냈잖아. 그런 기준점들이 명확히 잡혀야 돼요.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7월달 이후에 전체적인 주봉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가 상당히 둔화된 거를 뭐 확인할 수는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의 기준으로도 땡겨서 이렇게 쭉 땡겨서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에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위치 눌림이 어느 거예요? 딱 34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주간 단위에 저거 뚫을까 못 뚫을까? 제가 볼 땐 100% 뚫죠. 왜? 시장이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시장만 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시장의 흐름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왜 저거를 못 뚫는다라고 그냥 아무런 기준도 없이 못 뚫어. 매물벽이야. 저걸 뚫으려면 시간이 걸려. 왜? 대주 지분 68%에 외국인 지분 7%나 있는데 왜 저게 매물벽입니까? 매물이 여기 많아? 뭐 한 30% 여기 쌓여 있나? 소형 잡주에 막 그냥 들어 올렸다가 여기다 두들겨 패고 나간 거예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의 추이 부분이 그대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미국 쪽의 테슬라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동반적인 강세 흐름이 추가적으로 연출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결론은 우리가 현재 기준에서 여러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시각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의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잡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더라도 윤 정도가 해석을 해드리는데 객관성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아웃, 빠이빠이 끝. 넌 안 되겠다. 이 종목은 안 돼. 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어때요? 21% 밀려 있는데 저 꼬리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얼마 밀려 있는 거예요? 저 꼬리 부분 주간 단위 꼬리 부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는 뭐 38만 원 기준에서의 조정이 되는 거죠. 최고 고점이. 예? 그럼 요 정도 범위란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12% 조정이에요. 그럼 요 정도잖아요. 지금 여기서 차익 실현했고 이날 멈춰 있었고 여기서부터 샀으면 평균이 여기라고 쳐도 12%. 그 정도는 움직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누적적인 등락률 범위가 올해 들어서만도 그렇고 작년 7월 이후에 230%가 넘는 종목에 21% 최고점에 샀다고 쳤을 때 21% 조정?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포스코 퓨처엠 긍정적인 마인드 설정한다로 LG화학도 진행을 해드릴 텐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시가총액 1위부터의 그 저기를 잡아드릴게요. 종목 검색에서 시가총액 순위의 기준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뭐냐면 옆으로 제가 빼놓을게요. 시가총액 2위가 누구예요? LG에너솔루션이죠. 2차 전지 기준입니다. 이쪽은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또 해석을 해드릴 거고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게까지 뭐 나쁘진 않아요. 등락률의 기준을 보십시오. 7월 저점, 작년 7월 저점 대비 63%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있습니다. LG화학 16% 밀려 있는 거죠. 삼성 SDI도 11% 밀려 있어요. 근데 LG화학 대비 SDI가 훨씬 강하네. 덜 밀렸네. 근데 LG화학은 많이 오르고 조금 더 밀린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서 시가총액이 LG화학이 올 초까지도 6위였어요. SDI에 밀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5위로 올라와 있죠. 그것만 해도 일단 시장 대비해서 LG화학은 강한 거다. 왜? 시가총액 6위에서 5위로 올라왔으니까. 고점 대비 조정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12위로 오늘 올라왔어요. 12위로 올라온 퓨처엠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2차 전지 격으로 볼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지주사 격인 거고 어쨌든 포스코 퓨처엠. 가장 긍정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쪽의 흐름 보시면은 22.82예요. 월등히 많이 올라오고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뭐 조금 더 빠진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앞으로의 흐름에 향후 이제 흐름에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1.7배 정도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포스코 퓨처엠 시가총액 10조 정도 할 때 2월 이전에 그때 포스코 퓨처엠은 한 17조, 18조 하고 있었어요. 시가총액 순위가 17위, 18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격이 없어요. 중간에 한 번은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오면서 역전이 된 적도 있었죠. 근데 지금 기준에서의 이제 변동 탄력은 제 기준에서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보다는 프리미엄이 높다 할지라도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조금 더 우위에 놓여져 있다. 수주 잔고라든가 모든 게. 그 다음에 놓고 볼까요? 그 다음 뭘 보는 거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번에 조정률을 보는 거예요. 에코프로 조정률 얼마예요? 30%입니다. 30%예요. 우리 막말로 이거 먹을 거 다 먹고 수익 낼 거 다 내고 이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 다 하고 남들 13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까지 갈 때 손가락질 할 때 우리는 그 수익 다 짧아냈고 그리고 짧게 다 끊어냈고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돌릴 때 여기서 차익 실현했고 마지막 물량 손절했죠. 그래서 30% 밀려 있어요. 얘가 고점 뛰어넘는 속도보다는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에서 고점 뛰어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사실상 덜 올랐고 조정폭도 사실상은 제한적이고 덜 올랐기 때문에 그 기준인 거고 그다음 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뭐 일일이 여기서 안 보고 이렇게 볼까요? 특징적인 종목군들 뭐 예를 들면 LNF. LNF는 오늘 뭐 꼬리 안 달리고 잘 방어가 됐는데 고점 대비 24%입니다. 그죠? 덜 오르고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덜 오르고 더 빠지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오 여기 뭐 밀린 게 없네. 이번에 반등이 많이 나왔네. 그죠? 코스모 신소재 반등이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은 오히려 조정폭은 뭐 상상을 초월하고 포스코 엠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엠텍도 조정폭이 많이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3일날 4월 13일날 들어가서 17일날 상한가까지 그 수익을 잡아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다시 막 추가적으로 따라붙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잖아요. 뭐 수급도 뭐 개선된 폭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근데 결론은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급감을 하죠. 근데 급감하는 게 거래대금 순위에서 아예 보여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완전히 변동성으로 빼내자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로.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좀 이쪽이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은데 5%나 밀렸네요. 여기도 뭐 덜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17%뿐이 안 밀려 있습니다만 전체 올해 들어서의 등락률 기준은 41%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보다도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압축의 기준과 누구를 잡아갈 것이냐의 기준에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이 세 종목의 탑픽 종목군들 잡아 놓으시고 그중에 우리는 이제 LG화학을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을 잡아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 최고점 대비 21% 그리고 꼬리 달린 부분 제외하고 남은 12%의 최고점 대비해서의 손실이에요. 그리고 평균 단가 기준으로 잡는다면 35만 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제한적이고 그 위에서 잡으신 분들도 올해 들어서의 수익률은 뭐 상상을 초월한 거죠. 다만 비중 조절에 실패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비중 조절에 마지막 비중 조절에. 그래서 그거는 이겨내면 된다. 자, 최종 결론은 오늘 그 포스코 퓨처엠이 30만 500원 뭐 30만 원 기준의 검색기에서도 종목이 포착돼서 나올 만큼 거래의 순위에 최상위에 놓여져 있게 됐고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2위로 마감이 잘 됐어요. 요 흐름이 내일도 연동이 되고 그리고 최소 150만 주에서 우리가 원하는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그렇다면 뭐 충분히 훌륭한 시세를 내줄 수 있다. 42만 2천 원까지는 단박에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펀더멘탈적으로 또 수급적으로 더 뛰어난 종목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최소 35만 원 또 38만 원까지의 흐름은 아주 가볍게 연출될 수 있는 위치이다. 왜? 글로벌 증시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흐름이 여전하기 때문에. 오늘 뭐 부찬도 상한에 대한 미국에서의 3차 또 충돌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 기준 잡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까지 들여다보고 계실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명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4시 21분인데 아직까지 이게 안 고쳐지면 안 돼요. 혹은 뭐
디자인하신 분 방송 다녀오시는 그 기준이 있다면은 다른 분들이 이 부분 공간 만들어주시면 다른 분들이 넣어놓든 아니면 뭐 퇴근 전에 하여간에 뭐 정리를 해주시든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의 종목은 오늘 기준대로 업이돼 있으셔야 됩니다. 벌써 이미 방송 원고를 올려드린 거는 동시효과 기준이니까 3시 반에 올려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종목을 받아서 내가 수정하겠다 하시면 안 되고 디자인하신 분 그 부분을 본인이 원고 올라오면 컨텐츠방에서 보고 아, 이 종목으로 내가 수정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뭐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전화번호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함께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